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투자에 도움되는 아주 좋은 책 하나 내신 분을 섭외해서요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도주 사이클 절대 법칙이라는 저서의 저자이신 한규범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책의 독자로서 이미 읽은 사람이니까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우리 청취자들 또 시청자들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이제 증권사로 입사를 해서 현재 이제 올해로 한 17년 차 되는데요. 현재 투자 자문사에서 파트너로 주식 운영하고 있는 한규범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한국과 미국에 이제 25년간의 주도주를 연구해서 그 결과로 주도주 사이클 절대 법칙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돼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투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에 오랫동안 업을 가지고 17년 동안 업계에서 고수로 활동하신 분들이 뭔가 팁을 준다는 거, 다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요.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주도주에만 투자해야 됩니다.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주도주가 정확히 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주도주라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장을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대장주를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약간 간단하게 이제 뭐 장표 하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주도 섹터 히스토리 2000년 이후에 이제 이 표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일단 지금의 주도주라 하면 뭐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말할 수 있겠고요. 네. 조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조바원에서 조선 방산 원전주들이 이제 주도주였고, 네. 그 전에는 2차전지가 있었고요. 네. 뭐 이제 그 바로 전에 가면 이제 코로나 때 뭐 이제 언택트 주 해가지고 카카오, 네이버들이 있었고요. 예.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뭐 메타, M7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예. 제가 일단 표에 좌측 하단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예.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의 2001년도부터의 이제 25년간의 연도별 수익률, 그러니까 섹터별 상위 업종을 이제 1, 2, 3일 나타낸 건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매년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어. 그래서 주도주라 함은 이제 그 주도 섹터 내에 예. 대표 종목으로서 이제 예. 이익 기여도 가장 높은 핵심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제가 뭐 LG생활건강, 네이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적어놓은 가로에 있는 이제 퍼센테이지는 그 섹터에서의 이제 이익 기여도가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8%를 차지했다는 거고,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섹터가 이제 주도 섹터일 때 거의 한 80%에 육박하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 어떤 산업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왔다 하더라도 네. 그 산업이 주도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업계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라고 불리는 그 특정 회사가 그걸 다 가져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섹터에 어느 산업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투자해야 될 그 앙꼬 같은 회사가 뭔지 이걸 찾는 게 놀라운 투자 성과를 거두는 길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봐도 결국은 그 섹터 내에 한두 종목, 많아야 두세 종목이 결국은 이 핵심 종목으로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저는 이제 책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주도주 생애 주기는 2년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이것도 좀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표를 봐주시면 주도 섹터가 매년 단 한 번도 같은 섹터가 반복되지 않고 매년 바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과 미국의 1위 업종 같은 경우에 연평균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고요. 네. 상위 5개 이제 그 업종은 연평균 수익률이 70% 넘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주도 업종은 매년 수익을 낸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매년 바뀐다. 네. 이 두 부분을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증시가 좀 잠잠하던 그런 시국에도 네. 주도주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8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서브프라임 때죠. 네. 금융위기 때 물론 이제 지금 그 한국 시장을 보면은 담배, 가정, 그러니까 빨간색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플러스는 아니지만 네. 거의 보합권 수준의 이제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 보면 그때도 시장이 한 마이너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되게 약세장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말이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네. 말이 유행할 때였고 다들 이제 미국 시장에 관심이 가해져 있을 때도 2024년에도 전기 장비 그게 지금 전력 장비입니다. 네. 전력 인프라 섹터는 거의 100% 수익이 났고요. 조선주도 6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도 섹터는 시장과 무관하게 매년 수익을 낸다. 또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이런 방금 말씀 주셨던 주도주, 이게 생애 주기는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는 2년의 법칙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또 무슨 내용인지 말씀 좀 주세요. 일단 주가 차트를 몇 개 그냥 쉽게 이해하시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총 8개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당시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이었죠. 네. 이제 분할 전이니까 이게 2006년도이고요. 이제 정배열이 완성되고, 그다음 공세 종말점. 직관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저게 이제 대세 상승 기간인데, 네. 그게 총 한 20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요. 그 옆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2009년도, 이게 이제 그 차화정 종목들이 한창 날아갈 때인데,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서 총 한 20개월. 그다음 아모레퍼시픽, 그게 이제 그 화장품주가 이제 중국향 수출이 되면서 그 대세 상승을 할 때, 그때도 14개월 정도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도 2020년에 2021년 8월까지 약 15개월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에코프로도 그러네. 에코프로는 2023년도에 상당히 짧았습니다. 저거는 뭐 7개월 정도밖에, 그러니까 급하게, 매우 급하게 오르고 이제 좀. 저거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도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24년 이제 전력 장비, 그 당시 대장주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었는데요. 예. 그 종목도 약 22개월 정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뭐 국내 주식이 있고 해외 주식도 메타 같은 경우에 2023년 5월 정배열 완성 이후에 이제 약 한 21개월 지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아시는 엔비디아 이제 23년, 24년 말까지 약 20개월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한국과 미국 주도주 한 200여 개를 다 통계를 내보니까 그게 공세 지속 기간이 평균 95%의 확률 한 2년 정도 안에 끝나더라입니다. 예, 진짜 보니까 메타, 엔비디아 같은 미국 회사들도 주도주의 사이클이 2년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렇다면 네. 더 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나가기 전에 네.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거,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몇 개월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 사실은 이게 뒤에서 다 한꺼번에 보여드릴 네. 텐데 지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작년 9월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네. 이제 8개월 차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셔야 괜찮다. 됩니다. 예. 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도체 시계는 아직도 오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이다. 네. 멋진 말씀입니다. 자,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주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런데 평균 또 7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요것도 또 무슨 말씀인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네. 우리 투자해서 계속 이 시장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번 주도주를 먼저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항상 그 정배열, 그러니까 주가가 정배열이 완성됐을 때를 이제 기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지속 기간을 하는데 네. 그 정배열이 완성되기까지가 네. 한 평균 7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 거는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서는 네.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셔라. 네, 왜냐하면 그럼 요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정배열이 뭡니까? 일단 제가 한번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정배열 차트가 예. 지금 차트가 2개가 있는데 예. 어떤 게 정배열 차트인 것 같으세요? 그냥 느낌상 올라가는 게 정배열 차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냥
그러니까 저한테 정배열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분들도 요거 두 개를 보여드리면 네. 그냥 직관적으로 아래가 네. 정배열 차트 같다고 네. 말씀하시고 네. 저게 맞습니다. 예, 발을정 올라가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배열 차트를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일단 선을 봐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저 캔들 차트 말고 그 선들이 이제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동 평균선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은 선입니다. 그래서 단기선이 있고 장기선이 있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4주 평균을 낼 수가 있고 뭐 3개월 평균을 낼 수가 있고 뭐 12주 평균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근데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단기, 중기, 장기를 위에서부터 나란히 배열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차트를 정배열 차트라고 하고요. 그 위에 있는 차트는 보시면 어떻게 선들이 뒤엉켜 있는 것 같아요. 엉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제 역배열 차트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 정배열 선들이 나오는데 7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는 건 또 무슨 의미예요? 삼성전자 예신데요. 네. 보시면 저 차트 정배열 완성 시점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게 되기까지 네. 과거 52주 저가서부터 예. 저 정배열 완성 시기까지의 평균적인 소요 기간이 7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동평균선이 막 꼬여 있다가 네네네. 저 정배열을 그리는 그릴 데까지 때. 걸리는 게 통상 저 7개월 정도 걸린다. 네네네. 예.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제가 뭐 차트 분석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기술적 지표로 말씀드리는 게 이 정배열이라는 거고요. 이게 제가 25년간 한국, 미국 주도주를 분석하면서 유일하게 찾아내는 단 한 번 예외 없이 공통된 지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절대 법칙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신 거잖아요. 예, 이것만큼은 제가 100% 모든 건 다 확률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큼은 100%입니다. 근데 이거를 완성하고 그때부터 이제 2년간 그러니까 약 95% 랠리를 대대상을 간다는 것이죠. 이야, 오늘 진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투자의 노하우를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차트의 이 정배열이 완성되면 금액이 비싸고 이미 늦은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문 이런 매니저님들은 이미 저런 흐름들을 나름대로의 각자의 방법으로 캐치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이미 다 돈을 넣었으니 그 뒤부터 우리 같은 개개인은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정배열 완성이 이게 저 차트가 지금 이걸 결과로 보니까 이게 완성되고 대세 상승하네라고 나타내지만 요걸 정배열 뒤에 부분 자르고 딱 정배열 시점에 보면 이미 밑에서부터 막 100% 200% 올라 있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는데 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완성되고 나서부터 2년간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 조건이다. 최소한 정배열이 완성을 되어야 출발점에 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7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굳이 안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약간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면 몸을 푸는 기간이고 이제 출발선에 섰을 때가 이제 정배열의 완성이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어쨌든 현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반도체잖아요. 다음 주도주들은 지금 이제 몸을 풀고 있구나. 몸을 풀고 있는 뭐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밑에서 몸을 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요즘은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이 좀 꽤 있다 보니까 이제 차트도 좀 볼 줄 알고 이런 분들이 많고 또 MTS, HTS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래프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저거를 주기, 기간 이런 걸 어떻게 늘려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선들이 또 조금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나 주기를 어떻게 설정해서 저걸 그림을 캐치해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4주, 13주, 26주, 52주로 이제 그려놓는데요.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뭐 다른 거 한 달, 3개월, 분기, 그러니까 반기, 그 다음에 이제 1년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 이렇게 안 지키셔도 돼요. 왜냐면 아마 대부분의 HTS가 저렇게 세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한데 이거는 제가 이제 논문에서 사실 강관성 검증을 한 건데 저게 조금 바뀌어도 예를 들면 5주, 15주 뭐 그렇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1개월,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이제 단기와 장기 평균이 이제 이게 정배열을 이룬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너무 그 세팅 값에는 그렇게 큰
그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도주, 지금까지 쭉 어떤 형태로 우리가 주도주를 찾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주도주는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어떤 열망, 비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지 어떤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책의 핵심이 나오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델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왜 2년이 되느냐 이제 그 2년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실적 때문인데 이제 1년 차의 실적과 2년 차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실적을 그 계산을 했을 때 예. 1년 차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약 170%가 되고요. 예. 2년 차에 한 40%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1년 차에 실적이 폭발을 하고 2년 차에는 성장률이 이제 하락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표를 좀 봐주시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델타라는 거는 이제 산식으로 쳤을 때는 영업이익 성장률의 변화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 벌던 회사가 네. 이제 올해 200억을 벌고 내년에 300억을 벌면 네. 일단 성장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률은 100%에서 50%로 둔화가 떨어지죠.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익의 절대치는 늘었지만 이게 성장률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약간 미분 개념이기도 하고 예, 예. 그렇긴 한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성장률의 변화량이 봤을 때 마이너스 50% 네. 포인트로 이제 낮아지는 음전환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산업 현장은 숫자로 당연하게 증빙한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들었을 때 초반에 많은 투자가 사실 토반에 이뤄질 수밖에 없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맞물리다 보니까 첫 해 연도에는 성장률이 급등하다가 그렇죠. 둘째 연도에는 약간 주춤한 것들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장률의 역설 같은 건데 1년 차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제 2년 차에 그걸 못 쫓아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6년도가 이제 저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이제 대세 상승할 때인데요. 2016년도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29조에서 2017년도에 53조로 거의 영업이익이 한 80% 이상 이야, 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가 이게 사실은 올해를 제외한 역대 최고의 최고 실적 예. 59조 가까이 됐던 네. 그리고 영업이익 10%가 성장을 했는데 네. 주가는 차트를 보시면 2017년 11월에 이미 고점을 찍고 2018년 그렇게 역대 최대 실적을 내는데 별로 안 올랐네요. 예, 뭐 이미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예. 예, 꺾이기 시작했죠. 아, 그렇네요.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좀 전에는 델타 값이 없었는데 네. 이 편에 델타 값이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엔비디아가 42억 불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2023년도에 330억 불 달성을 하면서 네. 영업이익이 680% 성장을 했습니다. 이야. 24년도에는 네. 815억 불로 마찬가지로 150% 성장을 했는데요. 네. 근데 델타를 보시면 2023년도에 739였다가 네. 24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530으로 확 음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주가는 24년 말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 이후로 다시 네, 뭐 좀 네. 반등을 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야,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떤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이클들을 재무적인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딱 명쾌하게 설명을 하니까 저 주기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17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지만 이거만큼은 진짜 확률적으로 깨지지 않는 절대 법칙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저는 네. 제가 예시로 2개를 보여드렸지만 전 200여 개를 다 저렇게 통계를 냈을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청취자들,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네. 저 엔비디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주가가 2023년도, 4년도를 지나서 지금 좀 꺾였다가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그 정배열에 의한 그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책에 있는데 이제 공세 재점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계속 반복적으로 아. 그 다시 정배열을 만들면서 다시 대세 생산을 하고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애플, 테슬라, 뭐 국내 기업 삼성전자, 네. 현대차
이걸 약 한 20년의 기간을 봤을 때 한 4번, 5번을 거쳐서 계속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받았다가 네. 다시 또 상승을 하고 뭐 그런 경우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제 그때 이제 24년도 막 저게 한 4배, 5배 오를 때인데 네. 올라간 것만 기억을 하시지 22년도에 반토막이 났어요. 아, 잠깐 그런 적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몇 번의 그 대세 상승과 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그렇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이클로 이제 반복한다는 겁니다. 네.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기업들도 있고 네. 아니면 한 번 크게 반짝했다가 예. 다시는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기업들을 막 사실은 그런 기업이 훨씬 많죠. 그렇겠죠. 네. 예.